봤고요. 최근에는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또 조금 보기도 했고, 아놀드 홍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강연도 조금 들었는데요. 다 흥미롭더라고요. 그 중에 환자혁명을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비만이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양 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결핍이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네, 아, 해보셨으면 해보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어요? 굶었어요. 아, 굶으셨군요.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한 달짜리죠. 아, 한 달짜리. 한 네, 달 하고, 한 달 바짝 하고 또 바짝 먹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되셨어요? 그쵸, 되기는 되죠. 근데 음, 이제 더 좀 마르고 좀 아픈 것도 생기죠. 아프셨어요? 네, 음, 많은 분들이 좀 단기간에 일정을 갖고 연례 행사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라고 이렇게 동일시 하기 때문에 짧게 끝나고 또 요요 현상이 발생되기도 쉬운데요. 그런데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 과다라고 생각하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영양 결핍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인지 판단 기억을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을 하고 분비를 하고 정상적인 효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재료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원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몸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거가 뭘까요? 배고픔. 오, 정답.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는 배고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체중 증가가 아니라 대사 저하고 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유가 뭘까요? 대사가 안 돼서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 원인이 세 가지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운동, 수면, 영양 모두 충분하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떤 건 하고 계시고 어떤 거는 못 하고 계시나요? 운동 부족이 부족해요. 운동 부족하시구나. 네, 하나, 수면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그 날씬한 체력을 유지하시면 영양을 충분하게 어, 채워주시나 봐요. 기초 그렇죠. 대사량이 높으신 것 같으네요. 음, 운동 부족이 있는데 어, 우리는 큰 근육 운동 즉 칼로리를 소모시키고 지방을 많이 소모시키는 운동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같이 걷고 있긴 한데 스쿼트도 좀 매일같이 해야 되겠어요. 한동안 좀 하다가 요즘에 조금 덜 하는데 연휴 때 조금 TV 보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음, 수면 부족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몸의 회복과 호르몬의 활동이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도 충분하게 수면을 우리가 채워줬을 때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영양 부족인 경우가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남아도는 칼로리는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는 음식도 있고 잠도 있고 스트레스, 운동 등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호르몬이 있는지 우리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디포넥틴을 충분하게 이제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게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한데 마그네슘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공복 호르몬인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려면 이게 나오면 식탐의 원인이 돼서 이제 밤에 막 우리가 뭘 찾고 하는 것이 이런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 나오지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렙틴이 이제 잘 필요할 때에 이게 충분하게 먹었거나 하면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가공식품이나 여러분들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빵이나 이런 걸 쉽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천연식품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공식품이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해서 아예 배제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되는 콘시럽이라는 즉 우리가 잘 들어보는 액상 과당을 먹으면은 렙틴이라는 그 호르몬 분비를 막아서 여전히 이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른데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고 인슐린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호르몬이 있는데 살이 찌고 빠지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근육이 파괴되고 복부 지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 호르몬에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들을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우리가 아까도 가공식품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가공식품이 당과 지방이 적절하게 섞이면 이제 그냥 정말 천연당이나 천연 지방을 그냥 먹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채워지면은 더 이상 안 먹으려고 하는데 당과 지방을 적절하게 5대5로 섞었을 때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고 해요. 이것들이 이제 식품업계에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먹었을 때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살을 찌우고 우리의 살을 찌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대사도 떨어뜨리고 발암성이 가득한 그런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심장 질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그런 정보들을 예전에 많이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그런 이제 음,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도 지방을 되게 섭취하면 위험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 너무 높이고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음, 정보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심장 질환에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방을 섭취할 때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책 최강의 식사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신장질환의 포화 지방이 아닌 주범은 심장병의 원인의 주범은 밀가루 음식, 빵, 떡, 국수나 음, 쌀 음식, 밥, 설탕, 트랜스 지방 함유의 튀김, 가공식품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가루 단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해서 효과를 보시고 음, 밀가루에는 방부제나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음. 멀리 이형님 얼굴 안 보여요. 아 일부러 안 보인 건가? 자동으로 그렇게 됐어요. 어,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 음식 같은 거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한 네 가지 잘못된 속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어, 네.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아니죠. 같은 칼로리라도 그 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는데요. 당분 칼로리들은 지방의 축적을 야기하고 배고픔을 유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칼로리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목초 사육된 육류, 유기농 달걀, 그다음에 닭고기, 생선, 견과, 씨앗 단백질이나 올리브유 많이 드시나요? 코코넛 버터, 오메가3, 과일과 채소, 치아씨나 아마씨 같은 이런 칼로리와 당분 칼로리는 분명 차이가 있고 좋은 그 칼로리 같은 칼로리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지방을 주는 칼로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한 그런 영양소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래도 조금은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이미 결정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음식이 곧 약이요. 또 세포에 전달하는 정보나 유전자 이상의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와 나의 생활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가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훨씬 큰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이미 유전자로 모든 게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으로 불량식품 어느 정도는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충분하게 영양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거까지 이렇게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 식단이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량식품 예를 들면 이제 뭐 햄버거나 그런 콜라와 이런 세트를 이제 한 끼를 먹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칼로리를 빼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달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좋은 영양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방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대중 매체에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방은 살을 찌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로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고 하면 대사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데 당분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사를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방, 고단백질을 섭취한 지에 이제 실험을 했었대요. 그렇게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감소하기 위해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꺼졌어요. 어, 어,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영양 부족, 영양 과다, 너무 칼로리만 과다된 그런 영양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가 쉽지가 않잖아요. 좋은 그런 재료를 구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쉽지가 않아서 현대인들은 종합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제가 헬스텍 종합 비타민을 추천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헬스텍으로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매일매일 해주셨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나왔던 마그네슘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서 칼슘, 마그네슘 통해 골격 건강,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렇게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칼슘과 또 신진대사가 잘 돼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부대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이제 비타민 14종과 미네랄 9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조합 비타민으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않으시거나 좀 드시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요걸 드셨을 때 다른 바이오메가 드셨을 때 조금 속이 안 좋고 이랬던 부분들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이신데 음, 그런 부분 없이 레몬 오일이 함유돼 있어서 조금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음,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돼서 점심 시간에 이 바이오메가와 그다음에 폴리시라는 그 비타민 C를 함께 4알씩 이렇게 섭취하시면 복부 지방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프라바나 C300인데요.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 놓은 제품인데 이 C300은 염증 완화와 뭐 세포 청소, 혈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바이러스 예방에도 도움이 주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이제 그런 효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이제 활력 있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새끼를 이 식사 대용할 수 있는 뉴트리밀로 대체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시고 이제 이 2단계에서는 하루 두 끼를 뉴트리밀로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2단계를 하시고 3단계는 하루 한 끼 뉴트리밀로 나머지 두 끼는 일반 식사를 하는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요즘에 많이 선물도 많이 주고 이런 다이어트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네. 어, 근데 아놀드 홍은 뭐예요? 아놀드 홍이라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환자혁명이나 이런 책들도 많이 읽으신 것 같고 본인의 그런 이제 회원들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뭔가 식단 관리나 이런 데 정보도 많이 주시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김세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환자혁명 내용에서 알아봤던 내용 중에 이제 지방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탄수화물과 당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50대 정도 된 이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 어, 한 50, 한 초반인 것 같아요. 50대 초반인데 몸이 근육으로 이렇게 근육이 되게 몸이 좋으셔가지고 인스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데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도 많이 아, 본인이 빼준 그 회원들의 그 칼로리나 이 지방 그런 부분이 뭐 한 꽤 많은 몇 톤? 꽤 많다고 어, 성공시킨 그런 회원 그런 고객들이 많다고 자신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하우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운동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흥미롭게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